휴대폰을 판매하는 데 있어 불법 보조금 행태가 사실상 이어지고 있고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꼼수도 여전해 고객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 이후 첫 삽을 뜰 예정이던 13개 민자 사업 착공이 연내로 앞당겨집니다. 역전세 난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면서 복비를 대신 내주거나 전세 반환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는 미세먼지 탓에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어수룩한 사람을 뜻하는 호구와 고객이란 말을 합성한 호갱이란 말이 있죠. 통신사 대리점에서 파는 휴대폰 가격이 보조금 지원 규모의 천차만별이고 요금제도 복잡해 통신사 고객들은 호갱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불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법 보조금 행태가 지속되고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꼼수도 여전합니다. 왜일까요? 이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이 대리점에 보낸 지시사항이 담긴 문자입니다. 고가 단말기는 T플랜 패밀리와 인피니티로 추천 유치 바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어서 라지가 아닌 패밀리와 인피니티로 추천 유치 바란다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라지는 월 69,000원, 패밀리와 인피니티는 각각 79,000원, 10만 원의 요금제입니다. 즉 고가 단말기를 찾는 고객에 더 비싼 요금제를 팔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SK텔레콤은 패밀리나 인피니티 요금제는 가족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잘 활용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고객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현장의 메시지 작성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대리점주들이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많이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SK텔레콤의 판매장려금 정책 자료입니다. 핸드폰 기종이 쓰여져 있고 그 옆에는 고객이 신규 가입했을 때, 타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했을 때, 기기 변경했을 때의 경우에 따라 SK텔레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액수가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29,000원부터 36,000원의 저가 요금제를 기기 변경으로 가입한 경우 판매장려금에서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판매하고 통신요금제를 가입시켰는데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것으로 대리점주들은 손해가 나는데 팔고 싶겠냐고 토로합니다. 수익이 마이너스로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이너스가 안 나는 고가 요금제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MMP나 뭐 신규로 이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손님들이 찾는데 또 그걸 팔았을 때는 분명히 수익의 그 마이너스 그 적자가 이제 예상됨에도 가급적이면 고가 요금제 쪽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추가로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핸드폰 기종에 따라 수익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마이너스 정책은 본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내부적인 마케팅이라고 설명합니다. 단통법에 의하면 이용자 차별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것이 결국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단통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많이 주는 핸드폰과 요금제를 추천하고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실상 판매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고가 요금제를 권유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워낙 요금제 자체도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판매자들이 권유하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려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SK텔레콤뿐만이 아닙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판매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고가 요금제 판매를 유도했다는 지적을 국감에서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박정우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사랑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불법 보조금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가 요금제 유도 지시가 내려가고 요금제별로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소비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이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 사실 이 핸드폰 비싸게 산 경험 누구나 있을 텐데요. 왜 유독 휴대폰을 살 때만 이런 호갱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핸드폰 가격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얼마를 주고 핸드폰을 사는지, 얼마를 주고 통신 서비스를 사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경우도 많고 이 가격 경쟁도 좀 이뤄지기 힘든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할부 원금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계약서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등이 빠지고 실제로 내는 돈이 할부 원금이라는 건데요. 실제 내가 핸드폰을 사는데 지불하는 돈이 바로 할부 원금이라는 겁니다. 핸드폰 바꿀 때 이 계약서에 꼭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격 따져보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저렴하게 사는 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핸드폰 사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게 공시지원금과 25% 선택약정 할인이라는 건데요. 이 공시지원금은 핸드폰에 대한 가격을 좀 할인해 주는 거고요. 선택약정은 매달 내는 통신요금에 대해서 25%를 할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좀 받아야 되는데요. 이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경우가 더 저렴한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기기마다 요금제마다 다 차별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갤럭시 S10이라던가 아이폰 XS 같은 고가 단말기의 경우에는 선택약정 할인, 요금 할인을 받는 게 좀 저렴합니다. 대신 출시한 지 좀 됐거나 이 저가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지원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SK텔레콤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게 뭐가 더 싼지 알기 쉽게 좀 비교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이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약정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걸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 약정이 노예라고 하죠. 이 25% 선택 약정은 2년간 통신사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년만 유지를 한 다음에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할인 받았던 것들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이걸 따져서 선택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이걸 받고 나면 이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가 합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받아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자급제 폰도 많이 산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네, 이 자급제 폰은 이렇게 복잡한 가격 체계를 좀 개선해보고 또 가격 경쟁을 유도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 핸드폰 따로 구입하고 이 요금제도 따로 가입하자는 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핸드폰 가격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월에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격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가보면 36개월입니다 하고 월에 얼마 내면 됩니다 하면서 눈속임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럼 자급제 폰으로 하면 얼마나 더 저렴해지는 건가요? 네, 이것도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단말기 자급제도 꼭 고려 대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S10을 예로 들자면 우선 S10을 삼성닷컴이나 이 11번가 티문 이런 데서 좀 자급제 폰을 사게 되면 카드 할인 같은 혜택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카드로 결제를 하면 10에서 12% 정도 할인을 해주고 또 여기서 무이자 할부 혜택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통신사에 가입할 때 25% 선택 약정 할인을 더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2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여기다가 이 통사에서 파는 단말기를 살 때 이 선택 약정을 하면 24개월간 이 핸드폰 값을 나눠내잖아요. 그러면 이자도 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되거든요. 그래서 단말기 자급제로 사면 한 번에 돈을 내고 사는 경우에는 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점입니다. 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자급제 폰으로 핸드폰을 사고 그 다음에 알뜰폰에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알뜰폰 하면 통화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알뜰폰이라는 게 이 통신 3사의 망을 좀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품질이나 뭐 인터넷 속도 이런 거는 통신 3사와 전혀 차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보경 기자와 핸드폰 구매 시 호갱이 되지 않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연내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 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 처리 시설 등 당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입니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중 민간 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겠다며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 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서 복비를 대신 내주거나 전세 반환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내야 할 100여만 원의 돈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오는 6월 1900세대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명일역 솔베뉴 아파트 단지 얘기입니다. 왜 집주인들이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세입자 모시기에 나서는 걸까요?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만 명 이상 가입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이곳엔 세입자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명일역 솔베뉴 일부 집주인들이 복비를 모두 부담하겠다. 전세 반환 보증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전세를 4억 9천만 원에 내놓은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계약하며 복비는 모두 부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세 거래의 중개 수수료율 상한은 0.4%, 세입자가 내야 할 중개 수수료 196만 원을 대신 내준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집주인은 전용 78제곱미터 전세 매물을 6억 원 정도 희망한다면서 전세 반환 보증금을 대납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6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153만 원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입주 3개월 전에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은 흔한 모습입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확인한 솔베뉴 단지 전세 매물은 이미 350건 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입주를 수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금액을 대납해주는 건 특이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업계에선 송파 헬리오시티의 학습 효과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오는 4월 1일까지 입주를 마쳐야 하지만 여전히 3천 가구 넘는 전세 매물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송파 헬리오시티의 입주 과정에서 거의 심각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매매 시장도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입주 물량이 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의 세입자 모시기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세먼지일 겁니다. WT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단순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걸 넘어 각종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면서 관련 보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목이 탁탁해요. 그리고 코가 가렵고 비염 증세가 오는 것 같고. 네. 최근 5년간 서울시 초미세먼지주의보는 발령 횟수와 일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몸에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증상이 생기겠죠. 근데 몇천 원대면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너무 바로 눈에 보이니까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 예. 몇천 원이면 생각해볼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최근 DB손해보험은 다이렉트 굿바이 미세먼지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6대 질병을 보장하는 미니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상품명에 넣고 출시한 국내 첫 보험인데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와 특정 질환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품이 미세먼지 보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손실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손실의 원인이 미세먼지였나 아니면 이 사람이 담배를 많이 펴서 그랬나 사적 보험, 민영 보험 영역으로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 상품은 가입한 보장과 관련한 사고가 나면 보장해주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질병이 아닌 금전적 부담을 보장해주는 상품 구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보험업법상 이런 구조의 상품은 출시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가 보상할 방법이 없으니 개인들에게 저희가 정액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로 보상을 하는 거죠. 대신 보험료도 암호화폐로 받고요. 인슈어테크 업체 직토는 미세먼지 농도가 11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암호화폐로 보험료를 내고 암호화폐로 보험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미세먼지 관련 보험.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는 재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보험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맥주 시장 왕좌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오명을 벗는 동시에 환경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까지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새로운 맥주 브랜드 테라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2010년 드라이 피니시 D, 2013년 퀸즈 에일 출시 이후 6년 만에 나온 신제품으로 하이트진로는 청정 라거라는 신장르로 맥주 시장을 탈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시대에 아무래도 원료도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가라는 맥주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원료의 연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청정한 메가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대로 MS 2자리 이상을 갖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이트진로의 메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 흙과 대지, 지구를 뜻하는 테라는 검은 토양이 특징인 호주 청정지역 골든 트라이앵글의 메가를 원료로 합니다. 초록 뿌리를 연상시키는 신제품 테라에는 리얼 탄산 공법이 적용돼 거품이 조밀하고 탄산이 오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병 어깨 부분의 토네이도 패턴으로 이번 제품 특유의 청량감을 나타냈다며 기존 맥주와 동일한 출고가로 오는 21일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량함을 앞세우는 또 다른 맥주, 칭따오 퓨어 드래프트도 오늘 리뉴얼 출시됐습니다. 칭따오 퓨어 드래프트는 생맥주 그대로를 병이나 캔에 넣은 제품으로 기존 칭따오 순생의 리뉴얼 버전입니다.
칭따오 측은 맥주에 열 처리를 하지 않고 멤브레인 여과 기술로 불순물을 제거해 특유의 부드러움을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 신제품 출시가 잇따르며 왕좌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현대로템의 전동차가 해외에서 순항 중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관통하는 해저철도인 마르마라이 전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직접 시승에 나서며 주요 수출국 정상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로템의 전동차가 터키의 마르마라이를 달립니다. 마르마라이는 세계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해저 철도입니다. 전체 길이가 77km에 달하고 이번 개통으로 1시간에 7만 5천 명, 하루 170만 명의 승객이 열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차량은 5량과 10량으로 구성되며 시속 80km로 운행됩니다. 현대로템은 이 구간을 달리는 철도를 전량 납품하며 터키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터키 카르텔역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시승에 나서며 현대로템에 대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내에 440량을 납품을 했고 총 계약가는 지금 6,7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력 시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후속 고속 전철이나 수주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탑승을 하면서 저의 홍보 효과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로템이 납품한 전동차는 지난 4일 인도에서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디 인도 총리도 현대로템의 전동차 시승에 나서는 등 주요 수출국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터키와 인도의 성공적인 영업운행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올해 추가 수주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이 떠오를 정도로 닭가슴살은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필수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닭가슴살 판매에서 시작해 플랫폼을 키워서 코스닥 시장까지 입성에 성공한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글로벌 웰니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푸드나무입니다. 지난해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푸드나무는 닭가슴살 등 건강식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후죽순으로 생긴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에서 푸드나무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 덕분입니다. 푸드나무의 플랫폼은 크게 판매, 미디어, 생산과 유통의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판매 플랫폼으로는 온라인 건강식품 플랫폼 랭킹닷컴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닭가슴살 전문 온라인 플랫폼으로 출발한 랭킹닷컴은 지난해 말 기준 회원 수 68만 명의 국내 1위 간편 건강식품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랭킹닷컴에는 국내 닭가슴살 브랜드의 90%인 190여 개 브랜드, 4,600개 이상의 제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랭킹닷컴의 경우 1년에 2번 이상 구매한 충성 고객이 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2013년 약 28%였던 충성 고객 비중은 지난해 기준 57%로 증가했고 1년에 5회 이상 구매한 고객 비중도 3.7%에서 9.1%로 늘었습니다. 현재 랭킹닷컴 같은 경우는 이런 닭가슴살 전문 플랫폼으로서 그 외에 현재 HMR 시장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근질닷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개근질 마트에 대한 오픈, 피키 다이어트에 대한 오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 확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계속 브랜드의 확장도 같이 해나가고 있는. 개근질닷컴은 푸드나무가 자체 운영 중인 피트니스 전문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대회, 운동정보 등 피트니스 관련 뉴스를 꾸준히 생산해 현재 웹사이트와 앱을 합쳐 월 평균 100만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근질닷컴과 연계한 개근질 마트에서는 전문가와 마니아층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 운동도구 등을 해외 직매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전문 커뮤니티 피키 다이어트도 런칭했습니다. 푸드나무는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도 자체 브랜드 확대와 물류센터 투자를 통해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수한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닭가슴살로 만든 피자, 만두,
탕수육, 소시지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드나무의 대표 닭가슴살 브랜드 맛있다게 닭가슴살은 5,100만 팩 이상 판매됐고 지난해 2월 출시한 닭가슴살 만두의 경우 10개월 만에 약 65만 팩이 판매됐습니다.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푸드나무는 올해 1분기 준공 예정인 파주물류센터를 통해 저온 유통체계, 이른바 콜드체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콜드체인 구축으로 물류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새벽, 당일, 신선 배송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푸드나무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97%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12.4%, 11.4%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문 대표는 올해가 푸드나무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해외 진출과 오프라인 판매 채널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 해외 시장으로의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는 본격적으로 걸음을 걷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 사업의 성장과 함께 그런 그동안 계속 투자만 해왔던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보면 회수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과 몽골에 진출한 푸드나무는 중국, 말레이시아 시장 등을 공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전국 262개 롯데슈퍼에 푸드나무 제품이 입점한 상태이며 TV 홈쇼핑 진출과 스포츠센터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오늘 월계점을 오픈하고 1등 창고형 할인점 도약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픈한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서울 시내의 첫 번째 점포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50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이마트 월계점 매장을 포함하면 전체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 도심 내 최대 마트타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더스는 에어프라이어와 같은 PB 상품과 즉석 조리식품 등 그간 쌓아온 노하우로 상품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창고형 할인 매장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상품 차별화와 구조 개혁을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병행 수입과 해외 소싱도 확대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해외 수입 상품에도 승부수를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트레이더스는 현재 출범 6년 만인 2016년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선 뒤 3년 만인 올해 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마트는 올해 안에 부천 옥길지구와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에 신규점이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